영화 같은 경우는요, 온전히 전단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상영이 많이 됐었어요. 극장이라는 곳에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화가 너무 소중해서 그 극장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극장에 가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 환경에 강제됐던 거죠. 모든 관객이. 영화 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네필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갔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객들에게 그것은 영화가 강제하는 환경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 영화를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거실에서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넷플릭스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죠.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극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핫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헐리우드 쪽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무려 7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20억 달러 한 106조 원 정도이죠. 그것도 넷플릭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 OTT 시장 중에 제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워너브라더스 안에 있는 HBO 맥스도 꽤나 큰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말하면 넷플릭스가 3억 명이 넘고 HBO 맥스가 1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둘이 합쳐지게 된다면 4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원래 뭐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OTT 공룡이기는 하지만 진짜 초거대 OTT 공룡이 탄생되는 겁니다. 뭐 OTT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 제작 산업과 인프라까지 다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감독들, 뭐 극장들, 영화 제작사들이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보통 극장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극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극장 산업 망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극장 산업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극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토픽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회장인 미국 감독조합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게 회담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감독조합은 이번 인수가 단순히 그냥 OTT 회사와 뭐 영화 제작사가 합쳐지는 이게 아니라 영화 제작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넷플릭스의 본질은 OTT.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집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누리게 하는 산업인데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산업의 구조는 극장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극장에 영화가 오래 걸릴수록 넷플릭스는 불리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는 많이 나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굿뉴스 같은 경우도 극장에 안 걸리고 넷플릭스에만 나왔죠. 좋은 영화가 극장에 안 걸리고 넷플릭스에만 나와야 넷플릭스는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고 넷플릭스에 더 가입을 하게 되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이제 가져가는 꼼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로 상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냐? 오스카 같은데 아카데미상 같은 거를 받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있어요. 최소의 조건.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극장에 일주일 10일 정도만 걸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영화를 제작해서, 정말 좋은 영화를 제작해서 극장에다가, 그것도 뭐 많은 관이 아니라 뭐 특정한 관에다가 한 일주일 열흘 동안만 공개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거는 극장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냥 넷플릭스가 극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훌륭한 영화들도 넷플릭스에 있고 오락성 있는 것도 넷플릭스에 있고 흥행성 있는 것도 넷플릭스에 있다면 어느 순간 극장 산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넷플릭스가 영화 인프라를 전부 다 장악해버린다면 그럼 이제 이 감독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극장 산업이 완전히 죽었을 때 뭐 인디 영화나 소규모 영화 제작들이 더욱더 불리하게 되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입맛에 맞는 영화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대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 최근에 아바타, 불과 제가 개봉하게 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넷플릭스의 이 합병 소식에 대해서 재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이다. 디제스터다.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의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공식적으로 극장용 영화는 죽었다고 이야기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잘 봐야 돼요. 물론 세상이 원인, 결과를 칼같이 나눠서 볼 수는 없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CEO 테드 사란도스는 미래에 극장은 죽는다고 베팅을 한 거예요. 완전히. 침실이, 거실이, 집이, 어쩌면 스마트폰이 극장을 대체한다고 베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수많은 극장 산업과 감독들이 무시하던 넷플릭스가 어느 순간 모든 극장 산업 위에 서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디어 컨텐츠 제작업이 됐어요. 실제로 올해 제일 많은 영화를 제작한 회사 자체가 넷플릭스예요. 원래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은 같이 가야 되지만 넷플릭스는 영화 산업이지만 극장 산업과는 전혀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극장 산업의 라이벌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감독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로 모든 것이 편입될 경우에 사람들의 컨텐츠 선택폭조차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이 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감독들은 이제 넷플릭스의 말만 들어야 되는가라고 해서 감독들은 넷플릭스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돼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감독들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모든 감독들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개봉을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감독들은 넷플릭스의 제작 환경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넷플릭스의 투자 넷플릭스가 돈을 쓸 때는 화끈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은 크게 이견은 없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소수고 대다수의 감독들과 극장 업계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법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넷플릭스의 CEO 테드 샤란도스랑 만났던 이야기가 직접 나왔는데 이 워딩이 직접 나왔는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3억 명이고 HBO Max가 1억 명이라 둘이 합쳐버리면 너무 큰 시장 점유율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에서 불발될 시에 이제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보긴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영화 감독과 극장 산업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봉준호 감독님은 나는 그냥 한국에 있는 아저씨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게 없다라고 이제 위트 있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봉준호 감독도 그래도 극장의 경험은 참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영화 감독들이 뭐 이익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극장의 경험이 완전히 사라질까 두렵다. 극장의 경험. 이거를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봐야 돼요. 극장의 경험.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관객들, 시네필들의 마음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극단적으로 관객층이 나뉘고 있어요. 극장에 가서 봐야 될 영화랑 극장에 가서 안 봐도 될 영화가 진짜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극명하게.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 의외로 이곳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돼 버렸죠. 이런 영화들은 흥행을 합니다. 이게 왜 이만큼 흥행을 해 하는 만큼 흥행을 해요. 최근에는 체인소맨 레제편이나 귀멸의 칼날 같은 것들이죠. 굳이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되겠는데 싶은 영화는 흥행을 하지 않습니다. 흥행을 못 해요. 근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좀 정해봤습니다. 저만의 기준이에요. 이걸로 놓으면 대충 맞아요. 의외의 흥행성이 있는 영화들이 왜 그렇게 흥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대충 맞아요. 영화관에 가는 이유. 그 영화관의 경험이라는 것, 감독들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같은 스크린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영화관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 솔직히요 코로나 끝나고 가득 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스크린 안에서 스크린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관객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막 으아하 웃어보던 경험은 전 솔직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5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한 지는.
그 경험을 하려면요. 막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같은 갑자기 아이맥스에서 핫한 영화 용산 아이맥스 정도는 가야지 그 경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이미 감독들이 너무 현실이랑 완전히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 영화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래요. 큰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 팬들이 그렇겠지만 첫 번째로는 강제된 몰입감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불 꺼진 곳에서 핸드폰도 켜기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대한 화면과 거대한 음향으로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스토리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큰 스크린에 그 영상이 뜨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극장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침실이나 거실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스 오피스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뭐 저는 영화보다는 음악의 더 팬이라서 음악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음악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 때는 정말 심혈을 들여서 뭐 음질 하나하나, 노트 하나하나에 관심을 들여서 음악을 만들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건 10,000원짜리 싸구려 이어폰이나 차 안에서나 흘러가는 BGM이나 이렇게 음악을 소비하지 진짜 그 모든 음질과 디테일을 신경 써서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음악 업계에 많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음악보다는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 미디어가 온전히 전단될 수 있는 미디어가 영향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상영이 많이 됐었어요. 극장이라는 곳에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영화가 너무 소중해서 영화라는 매체가 너무 귀중해서 그 극장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극장에 가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 환경에 강제됐던 거죠. 모든 관객이. 정말 그 영화를 귀하게 여기고 영화 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네필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갔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객들에게 그것은 영화가 강제하는 환경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 영화를 컴퓨터로, 그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그 영화를 거실에서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넷플릭스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죠. 그러면 시네마라는 것이 굳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시네마가 망했다고 해도 그래도 보러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 이번에 흥행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영화가 개봉을 하려면 넷플릭스에서 보는 TV에서 보는 경험보다 영화관에서 압도적으로 보는 경험이 좋으려면 그 영상에 모든 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영상으로 볼 가치가 있는 그 영상미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 기준을 영화의 한 장면을 따서 사진으로 만들었을 때, 포스터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걸고 소장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가로 저는 기준을 잡아요. 최근에 제가 보고 온 영화과 리뷰도 했지만 국보라는 영화인데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잘라다가 집에다 붙여 놓고 싶을 정도로 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영화를 보러 기꺼이 영화관으로 갑니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보스 같은 경우 그런 영화는 아니죠. 사실 보스 같은 영화를 보러 이제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굿뉴스라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어요. 근데 전 솔직하게 굿뉴스가 극장 개봉하더라도 100만 원 넘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여서 이 정도 재밌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타서 사람들이 좀 본 것이 솔직히 호불호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아한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것으로 극장 산업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영화관 찾으러 갈 때 좋은 영화관 찾아가거든요, 일부러. 영등포까지 가고 그래요. 차 타고 40분 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 영화 보는 경험 자체가 귀하니까 여기서 대충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집 근처에서 굳이 봐야 되면 최대한 큰 관을 어떻게든 찾아서 가요. 왜냐면 솔직히 200석 이하 영화관 집에서 저희 집 TV 75인치거든요. 집에서 불 다 꺼 놓고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멀티플렉스가 애초에 영화관 안 갈 사람들은 안 가는 거고 시네필들한테도 크게 소구력이 없는 거야. 그럼 극장 산업은 당연히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영화 산업도 같이 쪼그라드는 거죠.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있어서 영화 산업이 여기까지 좀 산소호흡기를 더 단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해요. 오히려 그 영화라는 매체에 호흡기를 더 붙인 것이 아닌가 넷플릭스가. 만약에 OTT 산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화는 진작에 작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또 반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는 극장 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이너한 생각이긴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장에 보러 갈 영화가 솔직히 얼마나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도 박스 오피스가 쪼그라들고 있고 뭐 2024 년이 2023 년에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였고 저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차피 망해가고 있어서 OTT가 산업이 높기도 하고 테드 샤란도스는 애초에 극장이 망할 거라고 베팅하고 갔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식당이었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